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직 행여사입니다. 오늘 E74 비자 고용노동부 추천서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제가 어,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녹음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당 그 부분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전혀 다른 녹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음성이 녹음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E74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제 숙련 인력 비자라는 거는 이제 E9 비자 가지고 계신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일정 점수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재입국을 해야겠죠. 예, 재입국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제 52점 이상 또는 이제 기본 요건을 갖춰서 7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커트라인 자체가 어, 몇 점이 될지는 모르겠죠. 예. 그래서 2020년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68점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총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이제 변경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가 1월이었는데 3월 21일부터 시작하죠. 6월, 그다음에 3분기는 9월, 4분기가 12월에 시작되고 2020년도는 매 분기마다 125명을 선발했다면 2020년은 각 분기당 17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45명 정도가 더 뽑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를 통해서 아마 제가 뭐 생각을 해보기로는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E74 비자를 신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E74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1분기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기 접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접수라는 게 있어요. 수시 접수 중에서 첫 번째는 고득점 65점 이상인데, 요건 이제 150명을 선발했는데 이미 다 돼서 더 이상 이제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천서를 통해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어, 고용 우수 기업해서 코타가 이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돼 있더라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5%의 한국 사람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이 74 비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추천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청 가능한 사람은 E9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연간 선발 인원은 200명입니다. 200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선발 인원이 200명인데, 어떤 분은 이제 그 뿌리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이제 그 통상자원부에 추천 받아가지고 뭐 70명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E74 고용노동부 추천이 다 끝나면 별도로 아마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지윤분께서도 그 뿌리산업 이제 추천서를 이미 작년에 1년 정도 유효하니까요. 해서 신청을 했더니 이제 불허가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산업통상부를 통한 추천서로 70명 선발하는 거는 아직 어, 기간이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산업체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고용노동부 추천으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우선은 고용노동부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그 5개 제조업 직종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농축어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뿌리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기계, 장비, 금속 가공 제품, 식료품, 그다음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그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장비 제조업, 그래서 5개 직종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업장의 조건은 신청 외국인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E9 비자 근로자들, 특히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일 이전은 6개월간의 한국 사람, 내국인 고용 조정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직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이지 본인이 뭐 회사를 나가고 싶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떤 사업장의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국민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신청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E745 비자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미래의 근로계약은 미래를 위해서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에 이제 구체적으로 추천서 발급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날짜로 일반적으로 E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조건은 크게 5개 제조업종에 포함되면서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가 선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6개월간 한국 사람 고용조정으로 인한 한국 사람의 이직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로 E74 비자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사업장은 갖춰야 되고요. 외국인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최저 점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2년 소득 중에서 매년 2,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2,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점수가 52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매년 2,6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자격증, 그리고 어, 소득이 이제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한국어 이 점수가 35점 이상이면서 선택 항목까지 포함해서 72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72점 이상 맞기가요. 소득을 빼놓고 72점 이상 맞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 이상일 것, 그리고 취업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될 것. 통상적으로 재입국하고 나서 E9 비자 3년을 받고 추후에 1년 10월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3년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1년 이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10월 연장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미 이제 3월 3일까지 이미 그 추천서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0명이 차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6월 달인데 통상적으로 그 고용노동부 추천서는 정기 신청 E74 비자 정기 신청일 기준 한 달 전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알아놓으면 아마 3월 달은 3월 달에 이미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천서 받으신 분들은 그 추천서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그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이제 3월 달에 신청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6월 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5월 달에 또 공지가 뜰 거예요. 근데 그 절차들을 따라서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이 아마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만료돼야 되기 때문에 3년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1년이 안 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년 10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서 1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3번인데요. 재입국 특례, 이거는 성실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 근로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들어가서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재입국을 하죠. 재입국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을 하고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어,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어, 그 회사의 사업, 그 종류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52점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에 남았으면서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하고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 맞춘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추천서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3월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분기를 기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분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기간을 알아야 2분기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3월 22일, 3월 22일에 E74 정기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E74 정기 접수 한 달 전에 신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6월 만약에 이제 쿼터 2 2분기를 신청하게 되면 5월 말에 5월 마지막 주에 다시 이 고용노동부 추천서를 발행할 거예요.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조건, 회사는 5가지 그 산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외국인의 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뭐 인력 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직이 없을 것,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은 제가 이미 설명을 한 바와 같이 52점 이상일 것,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해서 근무기간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일 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이제 절차에 대해서 가만히 이제 3월 달에 신청했던 그 부분들 이제 앞으로 추천서를 10일 날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절차들을 제가 설명할 건데,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추천서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 지금 2월 달 말부터 3월 초에 3월 3일까지 됐던 고용노동부 추천서는 이미 이제 끝났고, 5월 말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그 경우에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외국인 고용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고용노동부,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뭐 플러스 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추천서는 이제 기본 서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인 등록증 4번, 여권 4번, 그다음 근로계약서 1년 이상 되어 있는 거 4번, 사업자 등록증 4번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다만 추천서를 발급받고 추천서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52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출입국에 신고를 이제 E74 비자를 변경을 할 때 점수가 안 돼서 불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52점이 반드시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E74 비자를 내가 추천서를 받았다,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 결과가 3월 11일 발표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은 회사의 팩스로 발송이 됩니다. 추천서를 첨부해서 출입국의 E74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3월 10일 이후로 추천서가 발급이 되면 이제 수시로 선착순으로 이제 하게 되고 200명이죠. 200명. 그래서 이제 점수제 52점 최저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추천서를 해서
수시 접수입니다. 수시 접수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들 서류들 꼼꼼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추천서를 보시면은 이제 신청서를 제가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월 말에 또 2분기 관련해서 E7-4 비자를 받기 위한 고용노동부 추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 놨는데요. E9 숙련 기능 인력 체류 자격 전환 E7-4 추천 신청서의 신청인을 보면 사업장 이름, 그다음에 대표자님 이름, 그다음에 소재지, 그 회사 주소, 팩스 번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천사가 팩스로 갑니다. 사업자 제조업,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요건 확인란에 보시면 이 고용보험 가입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된 E9 비자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는 거의 못 받거든요. 이것도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다 이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허용 직종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뿌리산업이면 뿌리산업이 어떤 일인지 뭐 주조인지 그 다음에 뭐 열철인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든지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이전에 6개월간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 회사의 뭐 자금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직을 시켰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외국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이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요.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점수가 52점 보시면은 산업기업 가치 이게 지금 그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이 1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52점 이상이거나 또는 미래기업 가치 그러니까 35점 만약에 소득이 1년 2,6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격증 그 다음에 학력 한국어 그 다음에 나이 합해서 35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항목 포함해서 72점이 넘어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들은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다 있고요. 국적, 여권번호 다 돼 있죠. 취업 만료 기간이 뭐 2021년 7월 5일이다. 이렇게 해서 1년 이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여부 이게 yes 하면은 안 됩니다. no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확인되면 외국인 등록번호 기입을 하게 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사인이라든가 도장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사인 도장 외국인 근로자는 도장이 없고요. 사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일 서류 추천서 이게 신청서하고 더불어서 외국인 등록증 4번, 여권 4번, 표준근로계약서 4번, 사업등록증 4번 같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7-4 비자 관련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한국어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추후에 뭐 필요하시게 되는 경우 댓글 달아주시면 영어로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전에는 거의 매일에 하나씩 유튜브로 올렸는데, 매주 화요일 날은 한국어 강의를 올릴 거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출입국 강의를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출입국에 관련된 강의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은 다 아시죠? Friday night. 예, Friday night은 이제 Q&A 타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도 오늘 동일한 거를 좀 두 번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요. 가능하면 20분 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좀 노력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